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스타트업 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오하우테일 대표이사 김태현입니다. 빅뱅엔젤스 공동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투게더는요, 투자 유치 중인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을 모시고 투자자를 대상으로 왜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스타트업 우리 대표님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을 열심히 찾고 있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그리고 창업 지원 기관 여러분들도 출연하셔서 인터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스타트업 투게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우리 스타트업은요, 우리 전기차 제작 및 파워트레인 설계를 하고 있는 JM 웨이브의 우리 박정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JM 웨이브가 어떤 스타트업인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는 자동차 설계 기반을 가지고 있는 JM 웨이브의 박정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전기차가 요새 이슈잖아요. 네, 저희가 뭐 전기차 이슈여가지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또 굉장히 또 이슈고, 그래서 그렇죠. 제가 배터리에 대해서도 최근에 뭐 투자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막 했었는데, 오늘은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개조를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그걸 지금 이제 JM 웨이브가 하고 있는 겁니까? 네, 현재 잘 만들어가고 있고 네네. 국가에서 인증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이런 쪽은 어떻게 보면 약간 법적 제도적 이슈 이런 게 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강할 것 같은데. 네네. 네. 어떤 그 이슈나 이런 것들 어떻게 정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도적인 이슈는? 일단 뭐 대한민국의 자동차인 H사가 설립된 지가 56년 됐어요. 네. 그동안에 설립되면서 자동차 법규가 굉장히 강화가 됐고, 네. 또 내연기관으로 성장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로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과정 중에 법이 좀 유연하게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데 따라 법이 계속적으로 이제 허들이 되는 네. 부분이고요. 네네. 최근에 이제 저희가 개조하는 네. 1톤 상용 트럭 버전은 네. 일단 유예를 좀 해주겠다라고 네. 해서 규제 샌드박스가 풀렸고, 네. 승용 자동차는 아직 법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은 뭐 쉽게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원래 내연기관 차는 그냥 내연기관 차에 문제가 없고, 전기차 생산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내연기관 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는 거는 아직까지 법이 따라오지 못한 거군요.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대표님 말씀으로는 상용 트럭, 우리가 알고 있는 1톤 트럭 뭐 이상 뭐 이런 트럭들을 내연기관 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는 거는 법적으로 완전 풀린 건 아니고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이 돼서 네. 이제 뭐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약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 자동차를 개조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 네네네. 개조하는 과정 중에 불법의 요소가 좀 남아 있어서 그걸 규제 샌드박스를 풀고 있는 거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엔진을 내린다라고 하면 과거의 내연기관 자동차 기준으로는 엔진을 내렸기 때문에 다시 달거나 아니면 다른 엔진으로 수합했다, 교체했다고 했을 때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정비사가 있어? 네. 장비가 있어? 이런 기준으로 규제를 뒀다고 하면, 네네. 전기자동차는 엔진을 내렸지만 그 다른 엔진으로 넣지 않으니까 기존 법에서는 문제가 걸리지만 네. 실제 생활하는 개조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약간 그레이 영역에 있는 법규를 네. 완화를 통해서 이제 해보는 거죠. 네. 일단 근데 뭐 법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아직은 완벽하게 풀렸다고 네, 생각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제 일부 그러니까 승인을 받은 업체들만 그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왜 이 내연기관차를 뭐 그냥 전기차로 그냥 바꾸면 될 텐데 이렇게 개조해야 되는 거는 어떤 이슈가 있어서 뭐 이런 니즈가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완성 자동차라고 하는 OEM사 포지션에서 글로벌리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있고,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는 생산량이 시대의 흐름이 요구하는 수요량보다 생산량이 적어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생겼고, 또 두 번째로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어쨌든 사용하지 않고 전기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산소 배출이 이제 저감이 되거나 대기 환경 오염이 줄어야 하는데, 전기차도 가지고 있고 내연기관 차도 갖고 있으면서
충전 인프라는 또 덜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과도기적인 상태인 거죠. 네네. 전기자동차 개조는 특정 기업이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것만큼 소비자들이 다수가 많이 획득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구조가 산업적 구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리비안이라는 회사가 네. 전기 트럭을 생산하는데 네네. 아마존이 10만 대를 주문하면서 수년간의 발주량을 아도를 했죠. 독점을 했다. 독점, 죄송합니다. 네네. 전문 용어를 너무 쓰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독점을 했기 때문에 관계사에 있던 물류회사들은 그런 전기 트럭을 수요를 받지를 못하는 문제가 생기죠. 네네. 그러면 내연기관 자동차가 감가상각률이 제로가 되거나 네. 탄소 배출이 높아지는 시점이 오면 계속 고쳐가면서 사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탄소 배출에 대한 저감이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개조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꺼낸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제 뭐 지구 온난화 이슈와 맞닿아 있는 거군요. 그럼요. 네, 이제 탄소 저감을 해야 되는데 네.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 전기차의 어떤 생산 캐파만 가지고는 이게 갈 수가 없는 구조인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일부 이제 전기차가 생산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특정 업체는 그걸 뭐 독점을 해서 한다든지 해서 실제로 이제 탄소 저감을 위해서는 뭔가 전기차로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생산량은 따라오지 없고 맞습니다. 기존 내연차를 그러면 전기차로 개조를 해서라도 쓰자. 네, 맞죠. 이게 그러면 뭐 미국에서부터 출발한 뭐 개념입니까? 어떻습니까? 시작은 어디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다양한 국가에서 시도를 하고 있고 네네. 영국의 런던 일렉트리카라든가 뭐 프랑스의 뭐 트랜지션 원이라든가 네. 미국에는 뭐 엑소스, 뭐 엑셀 플리트 뭐 다양한 회사들이 있죠. 네. 인도도 마찬가지로 계속 전기자동차 개조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고요. 네네. 결국엔 완성 자동차가 내놓는 전기자동차가 소비자한테는 자연스럽게 다가오지만 요즘 현재 트렌드에서 내가 원하는 자동차는 내가 만들고 싶어. 이런 니즈가 같이 복합적으로 섞이면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든가 소품종 다량 생산들을 하는 형태로도 같이 변화하고 있는 기조의 개조가 들어있습니다. 네. 자동차 튜닝 한다고 하죠. 네네. 튜닝도 이전에는 뭐 불법이었는데 많이 규제를 많이 풀어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나만의 전기차를 또 갖고 싶다. 뭐 이런 수요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면은 뭐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은 내연기관차를 우리가 전기차로 바꿔주는 역할만 우리가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전기차에 대해서도 뭐 어떻게 보면 고객이 원하는 커스터마이징 된 전기차를 우리가 공급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도 오는 건가요? 네. 저희는 사실 그런 지향점은 아닙니다만 그런 회사들이 이미 있고요. 이미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벌써 5년치 선발주가 끝난 회사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약간 고객 관점이라고 치면 고객을 조금 더 확대해서 산업이라는 한 덩어리로 보고 고객이라고 판단하죠. 소위 이제 B2B라고 하는 영역이고요. 저희는 물류 쪽에 고객들이 기존에 쓰던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동화할 수 있다면 하는 바람을 저희가 제조사 형태로 풀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우리 JM 웨이브가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는지는 정확하게 알았는데 그럼 이제 좀 대표님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왜 갑자기 이런 사업을 하게 됐는지. 일단 JM 웨이브가 설립된 지는 얼마나 되고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 JM 웨이브는 처음에 이빗 컴퍼니라는 회사로 이름이 이제 명칭이 됐어요. EV 하는 전기 자동차, IT 그리고 이제 솔루션 회사 이빗 컴퍼니였고요. 2017년도 6월 27일 날 설립됐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자동차를 개조한다기보다는 전기 자동차 시대가 앞으로 갈 거니까 후방 산업에서 전기 자동차 전문 정비사의 교육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했고요. 독일에 있는 TÜV 라일란드라고 정비 전문에 관련된 독점권을 한국에서 받아서 저희가 쌍용 자동차라든가 타 완성 자동차 연구원들을 교육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개조?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개조하게 뭐 된 이유? 뭐 방향 전환,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일단 생각보다 정비사의 분들이 관심도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5년, 6년 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비즈니스를 계속 풀어나가는 것이 속도적인 측면에서도 탁월하다고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원래
EV 컴퍼니 설립하기 전부터 튜닝을 했던 경험치를 가지고 개조 시장으로 피벗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 회사를 만들기 전에 이미 대표님 금방 튜닝 네. 그런 쪽 비즈니스에 종사를 하셨던 겁니까? 네. 저는 원래 담배 회사를 10년 다녔고 네. 2010년도에 그만뒀는데요. 네. 2010년 뭐 6월 중순 정도에 회사를 그만둔 다음날 법인을 설립하고 네. 튜닝 시장으로 바로 왔죠. 네. 지금까지 보면 한 13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튜닝 업계에 쭉 종사를 해오신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러다가 뭐 전기차의 어떤 시장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아까 이렇게 정비 쪽으로 뛰어드셨다가 네네네. 좀 너무 더디게 진행이 되니까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네, 원래 바꾸는, 하던 걸로. 원래 튜닝하는 쪽으로 네. 다시 들어왔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일단 뭐 그 팀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피벗을 했지만 여전히 뭐 규제 이런 것도 많이 남아 있고 이래가지고 네. 굉장히 어렵게 시간을 보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쭉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이제 뭐 일종의 피벗을 하고 바로 기술력을 좀 보여줘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당시에 멤버들과 같이 5개월 동안 빨간색 미니 자동차를 전기차로 개조해서 제주도의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에 전시를 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호응들을 얻었고 시장에 우리가 나아가려는 방향성이 맞구나라는 걸 이제 한번 검증을 했죠. 그리고 그것이 클래식카로 계속 개조하는 시장보다는 이 기술을 그대로 다른 차에 넣으면 더 폭발적인 수요가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상용차를 바라보게 된 거고요. 네. 그렇게 기술을 준비하면서 성장하다 보니까 기술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네. 법에 대한 네, 네. 다양한 조건들이 있었으니까요. 그것들을 푸는데 아마 3년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뭐 3년이 걸렸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 법적으로 완전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규제 샌드박스라는 형태로 최소한 우리 JM 웨이브는 그걸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만 취득을 했나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저희밖에 없고요. 저희밖에 없군요. 예, 이걸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네네. 이 자동차를 도로에 다니게 하려면 네. 개조든 신차든 네. 대부분 다 국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네네. 완성 자동차는 뭐 다양한 시설 장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인증이라는 형태로 네. 받지만 그 외적으로는 다 국토부 산하에 있는 한국자동차안전연구원에 들어가서 시험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는 또 기술 검토소라는 걸 받아야 하고요. 저희가 개조 자동차로서 기술 검토소를 최초로 받았고 네. 지금 카트리에도 저희 차량이 들어가 있지만 네. 다른 후보 업체나 경쟁 업체가 아직도 인증 시험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신청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1호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규제 샌드박스에 풀린 곳은 몇 군데가 있는데 실제로 그 시험 뭐 말씀하신 그 인증을 통과한 곳은 우리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조금 아니고. 다르게 네네. 규제 샌드박스에 저희 쪽 관련돼서 푸는 곳도 없고 저희가 유일하고 네네. 저희가 아직 카트리에서 통과를 된 건 아닙니다. 통과를 네네. 받고 있는 네네. 중간이고요. 네네. 그렇지만 그 기술 검토서를 받은 업체도 아직 없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뭐 굉장히 유니크하잖아요. 지금 현재 굉장히 유니크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그 튜닝에 아주 뭐 10년 넘게 우리가 대표님이 또 종사도 하셨고 그와 관련된 인력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약간 전기차는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그러면은 지금 인력 구성이 완전 새롭게 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네, 2018년도에 피벗을 했죠. 17년도에 설립했지만 그래도 18년도부터 지금까지 많은 멤버들이 사실 바뀌었고 그 중에 튜닝 쪽 기술을 전기적 형태로 이해하면서 기술 노하우가 쌓였지만 그 한계를 넘지 못하는 분들이 교체가 되고요. 네. 또 조금 더 전자공학에 관련된 분들이 들어오시고 또 물류에 대한 산업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 지금 현재 멤버로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인증을 통과하는 중이잖아요. 네. 통과가 되면은 이제 정식으로 자동차를 내연기관차를 그 특히 우리 상용 그 트럭을 개조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쯤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상은? 현재 상태로는 카트리하고 같이 이제 한국 자동차 안전연구원을 네. 카트리라고 하는데 네, 카트리랑 같이 일정 조율을 하고 있고
연내에 네. 저희가 인증이 완료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규제 샌드박스가 때마침 잘 풀렸기 때문에 네네. 저희는 내년부터는 2년 동안은 네. 수백 대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이제 물류 쪽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의 고객사들이 물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택배 다니는 네. 1톤이라고 아까 말씀을 또 하셔가지고 1톤이라고 하면은 주로 우리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 우리 집에 배송을 오는 그런 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차들이 실제로 우리의 고객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네. 지금은 1톤 트럭의 물류용 라스트 마일 자동차인 1톤 트럭에 최적화된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네네. 그들이 가장 주요 1차 고객이 되실 거고요. 네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데 현재 나와 있는 시판되어 있는 1톤 전기 트럭보다 조금 더 편리한 물류 네. 쪽에 사용이 편리한 네네. 그런 기능들을 몇 가지 더 넣어서 네.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뭐 아마 투자자 분들도 관심이 있으실 것 같고 아니면 실제로 그런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네. 저희 인터뷰를 보실지는 모르겠으나 거의 안 보실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면 가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개조 비용 어느 정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는 일단 개조 비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네. 꼭 먼저 말씀드려야 할 건 배터리가 분리형 타입입니다. 교체가 되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차주가 배터리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낮은 편이고요. 네네. 저희는 2천만 원 정도 선에서 2천만 원 넘지 않는 선에서 네. 개조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러면은 배터리가 일체형이 아니란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쉽게 얘기하면 탈부착형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충전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낼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배터리가 떨어져서 갖다 주세요 하면은 그냥 와서 갖다 주거나 그 생수가 배달이 오듯이 네. 배터리가 매일 이렇게 배달되는 개념 뭐 이런 걸 저희가 상상하면 되는 겁니까? 네, 상상은 사실 한 게 끝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 힌트를 좀 얻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상태로는 이제 물류 터미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회기하는 방식으로 근무를 하십니다. 네네. 그래서 물건 싣고 나가서 네. 다 배송하고 돌아와서 또 다시 싣고 나가시는 그 돌아오는 시점에 배터리는 스탠바이가 네. 터미널 내에 있는 네, 거고요. 네, 네. 교체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전기차 하면은 항상 좀 약간 불편한 게 충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특히 이제 아마 이걸 업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 충전이 안 돼 있거나 이러면 아예 못 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아예 배터리를 그냥 바꿔 낄 수 있게끔 맞습니다. 형태로 개조를 한다. 네. 그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가장 기술적인 차별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네, 그 그렇게 중에 해야 아주 되나요? 큰 차별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고도 뭐 우리 말고도 사실 이런 걸 아직 인정은 통과는 못했지만 우리 같은 사업을 준비하는 곳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거 말고 또 우리의 어떤 기술적인 차별성이 또 있습니까? 현재 나와 있는 여타 제품들과 비교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전기 자동차나 네. 상용 트럭, 1톤 트럭 중에 대부분 다 감속기 체제를 쓰고 있고 네. 저희는 감속이 아닌 변속 기능을 넣었기 때문에 네. 국내 최초로 이제 변속 기능을 달았다 이 네. 겁니다. 변속은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특정 에너지를 모았다가 필요한 양만큼만 쓰기 때문에 네. 감속기와는 좀 다른 에너지를 좀 더 세이브해가면서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배터리가 양이 많아야 항속거리가 길어진다라는 이론이 조금 더 줄어도 비슷한 항속거리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네. 네, 그러니까 배터리를 줄인다는 건 결국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기회 요소가 있는 거죠. 네. 결국 변속기를 쓰는 것, 그리고 배터리를 탈부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계기판이 풀 LED 형태이기 때문에 네. 그 시인성이 아주 높은 그런 형태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겠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풀 LED이고 그러면 여기에 요즘 차에는 대부분 네트워크가 다 붙는데 저희도 네트워크 붙습니까? 붙고요. 계기판을 커스터마이징 디자인도 할 수 있고 네. 카톡이 문자가 뜰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핸드폰을 별도로 보면서 운전에 대한 어떤 방해를 받는 그런 기본적인 요소도 좀 사라지고요. 네. 가장 큰 걸 하나 놓쳤는데 네. 저희는 아주 빠르면 최단시간은 3일 이내면 개조가 끝납니다. 이게 이제 완성 자동차나 여타 생산 회사들과 좀 다른 측면입니다. 차를 보내주시면 네. 3일 안에 다시 인도해드려요. 그 순간에 이제 파워트레인은 바뀌어 있는 거죠. 네. 그 이야기는 뭔가
1톤 트럭이 뭐 제조사별로 또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자동차별로. 그럼 거기에 좀 다 마련해 놓고, 뭐가, 개조해 달라고 오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밑에 있는 기본이 되는 뭐 플랫폼을 그냥 교체만 하면은 바로 전기차로 개조가 된다. 뭐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네, 거의 비슷한데요. 네. 다만 이제 약간 좀 쉽게 말씀드리면 완성 자동차에 있는 뼈대를 그대로 놔두고 네네. 뭐 사람으로 치면 이 부분만 좀 바꾸는 거기 때문에 네네. 뼈대 자체를 다 새롭게 만드는 건 아니고요. 네. 대신 이 국내에는 봉고나 포터처럼 이미 네. 저변화된 제품들이 있고 그 두 가지의 제품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만들어 생성했기 때문에 거기 위에 바로 얹혀서 빨리 모듈화 시킬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거죠. 네. 일단, 3일 안에 끝나고, 아까 개조 비용이 한 2천만 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럼 2천만 원이면은, 우리 전기차 살 때 보면은 사실은 보조금 많이 받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저희들도 이것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공식적으로 이제 주무관처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긴 할 건데 아직 뭐 오픈하지 않으셨으니까 저희도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네네.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네. 네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그 라스트 마일을 지금 배송을 하고 있는 우리 택배 기사님들이 실제로 내가 이 내연기관차를 아예 전동화해서 전기차로 바꾸겠다. 마음을 먹고 JM 웨이브에다 보내면 2천만 원 드는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상당량의 어떤 금액이 아주 많은 금액이 보조금으로 지급이 될 수 있고 아주 뭐 저렴한 비용으로 고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뭐 안 바뀔 이유가 없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제 아까 그 계기판 자체가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네트워크도 붙고 하면은 이거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택배 기사님들한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본사하고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앞으로 바뀔 수도 있겠네요. 네, 본사들도 사실 이제 뭐 특정 운송 차량이 사실 GPS를 달고 이동하면 뭐가 멈춰 있거나 고장 났을 때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들은 백엔드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그것들이 다 개개인 집 차량들 분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고 또 그분들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또 본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또 단절되는 또 보이지 않는 불편함들이 계속 생겨요. 본사에서 문자 푸시를 앱으로 푸시할 때 계기판에 띄울 수 있다면 그냥 뭐 자기가 특별하게 차단하지 않는 한 그것들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쓸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보완하거나 저희가 또 고장 신호에 대한 대응을 빨리 하거나 여러 가지의 기능들을 거기다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투자자분들은 그게 이제 궁금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고객이 그럼 도대체 누구냐? 네. B2C,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아까 그 지입 차량을 운전하시는 실제로 이제 라스트 마일은 대부분 택배회사 소속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그냥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다 일일이 다 영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팔아야 되는 거냐?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타겟 고객은 정확하게 누굽니까? 타겟 고객은 이제 저희가 크게 보면 물류라는 단어고 세분화하면 물류 본사와 그 실행하시는 그 개인 소비자, 사업자 이런 분들이죠. 그 중간에서 사실 물류와 개인 사업자를 이렇게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 물류 대리점 사업자 분들이세요. 대리점주님들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본인의 대리점 안에 개인 사업자들 이렇게 이제 모으고 계신 형태니까 저희는 약간 뭐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모여 있는 분의 한 분을 설득해서 다수의 분들의 설득을 거꾸로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예중에 뭐 특정 물류 회사의 대리점 총연합회 이런 분들하고 이제 발표를 하거나 설득을 하는 서베이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뭐 올해 말 내년 초에 실제로 이제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한다면 지금쯤 이제 영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실제 영업 상황 어떻습니까? 하면 좋아하십니까 실제로? 반반이신 것 같아요. 이게 엄청 신기하니까 일단 한번 해볼게 라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계신 업체가 계시고 하고 싶은데 그래도 사람 목숨이니까 중소기업 브랜드니까 좀 남 하는 거 좀 보고 하자 이런 정도. 대신 이제 안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주 적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 쪽으로는 고무적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우리의 어떤 신뢰가 아직까지 못 주고 있는 거군요. 우리의 신뢰를. 그렇죠. 아직은 네. 뭐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택배 본사가 네. 우리에 대해서 좀 인증 비슷하게 해주고 그렇죠. 추천을 해준다면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엄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또 따로 영업이 다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대리점 총연합회를 만나려고 하면 그래도 본사라는 이 간판의 헤더분들하고 기본적으로 만나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분들과 같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게 저희의 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사하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스텝을 같이 네. 논의하면서 진행하는 게 네.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본사 입장에서 보면은 추천해줄 이유가 뭐 본인들한테 특별하게 이득이 된다든지 이런 게 뭐가 있을까? 그분들이 좀 뭔가 동인이 있어야 적극적으로 추천해줄 이유가 생길 것 같은데 네. 그분들한테 어느 뭐 택배회사 본사 입장에서 이런 전동화 솔루션이라고 하는 게 이익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정부가 기업 집단 안에서의 탄소 배출에 관련된 제재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또 그것이 이제 수송 부분에서 탁월하게 택배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뭐 통과가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서울시가 내년부터는 택배 트럭 1톤 트럭 기준으로 서울시에 진입하지 못한다. LPG나 전기 트럭 말고는 진입하지 마라. 이런 형태로 이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전기 트럭을 어쨌든 LPG든 전기 트럭이든 두 개 사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결론적으로 보면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게 그냥 뭐 물류회사가 나 1000대 살게 라고 해서 돈 주고 사면 되는데 완성자동차는 그렇게 제공하지 못해요. 네. 그게 이제 보조금의 이슈가 있고 서민정책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 특정 기업한테 몰려가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의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제도적인 정책적인 방향 때문에 우리 같은 솔루션이 꼭 필요할 수도 있는 거다. 그럼요. 네. 지금은 이렇게 아주 적기라고 봅니다. 되는 거고 일단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시장에 나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고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뭐 택배 본사나 아니면 아까 그런 대리점 총 대리점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엔드 유저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궁금하신 점은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더 많은 데이터가 생기실 것 같고 아마 투자자분들이 궁금하면 직접 만나시겠죠. 네. 연락해서 한번 만나실 것 같고 그럼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JMA분은 투자 많이 받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시드 한 번 받았고요. 네. 크라우드 펀딩 2번 했고 네. 프리시리즈 A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떤 정도 규모로 언제까지 투자를 유치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겁니까? 사실 필요하죠. 어느 정도까지 필요하냐가 아니라 지금 네. 뭐 빨리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게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굉장히 많은 환경적인 부분에서 혜택을 받고 있고 네. 시장이 풀어가면서 성장하고 있는 아주 리딩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고 네. 좋은 인재 유치라든가 네. 인재 유치를 위한 거점의 이동 네. 이런 것들에 의해서 투자가 지금 필요한 적기. 그러면 얼마 정도로 지금 펀딩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시리즈 A 정도 라운드에서 지금 3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0억 정도.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인재 채용이라든지 이런 쪽에 빨리 쓰려고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거의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될 시점인데 30억을 뭐 늦어도 이번 3, 4분기 안으로는 투자가 뭐 할 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뭐 멀티 클로징을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뭐 9월 달 이내로는 뭐 클로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가장 뭐 그동안 지금 쭉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이렇게 개조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은 이슈인데, 대표님이 그동안에 살아온 이력 자체가 개조가 굉장히 많이 연관이 돼 있으시고, 그죠? 그리고 때마침 또 정책적으로 또 규제 샌드박스로 풀리기도 했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인정을 빨리 획득을 한다면은 빠르면은 내년 초부터 실제로 개조 작업을 실제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네. 예.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망설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네. 예, 우리가 왜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예, 다시 한번 어필 한번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예비 투자자님들. 저는 JM웨브의 박정민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경상북도 7국에 연내 한 1,500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그 지역 내에서 전문 인력을 모셔오기에는 약간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 일대로 좀 올라와서 전문 엔지니어이거나 자동차 완성차의 출신들이 머물고 계신 그런 지역으로 조금 이동을 해야 저희가 좋은 인재를 모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개조라는 것이 말 그대로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거나 설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줘야 부품을 주고받는데 물류 이동 시간들이 짧아지면서 결국 그게 다 돈으로 세이브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효과들이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7국에서의 충분한 혜택을 받았고 거기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쪽은 경상북도에서 내역을 커버하는 곳으로 남겨두고 그리고 서울 경기권을 좀 더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 저희의 미래 가치를 봐주시고 또 기대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투자를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뭐 들어보셨겠지만 굉장히 유니크합니다. 네, 일단 그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거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뭐 법적으로 아직 완전히 허용되지는 않았지만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고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네, 그런 곳에 있어서는 대표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로 현재는 유일하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인증만 통과한다면 바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수도권과 가까운 곳에 거점을 또 마련해 두시고 고객들을 맞이하겠다. 이런 또 포부를 밝혀 주셨습니다. 예, 일단 뭐 한번 투자자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뭐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다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죠. 예, 뭐 기술적인 부분 더 궁금하신 분도 많으실 테고 실제로 뭐 투자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누가 확정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텐데 직접 만나 뵙고 연락해서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누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